얘기 좀 나눠볼게요. 6.17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책이라고 평가는 되는데 빈틈이 조금 존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대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좀 이슈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과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게 과연 끝이 있을까?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대통령 지지사항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지금 집권 여당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아예 법안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자제 또 제한시키려고 하는 의지인데, 자, 요번에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 딱 요 지금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일단은 추가로 대책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과연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현 정권, 현 정부가 지금 현재 대통령 된 기간을 놓고 보면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채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만, 자, 3년 전 부동산 가격 지수와 현재의 가격 지수를 놓고 보면 이게 상당한 이제 가격 상승인데, 이게 단순한 결과치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상승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왜 상승됐는지에 대한 이 원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처음에 당초에는 핀셋 규제라 그래서 서울만, 그것도 서울의 강남권, 마용성, 이런 쪽만 잡으려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수도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강력한 부동산 대책. 그런데 요게 안 되니까 센 부동산 대책.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더 센 강력한 대책. 자, 이게 용어상으로 보면 이게 좀 우스개 아니냐라는 얘기들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자, 요번에 21대 국회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자,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을 요번에 하는데 가장 큰 문제, 변수 뭐냐?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자, 과거에는 기존에 이제 거래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이 실제 부동산에 거래되는 지역을 가지고 보통은 규제를 잡았다라고 하면, 자, 지금은 이제 세금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갑니다. 자, 원래 지역을 보통은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규제 지역을 잡다 보면 규제 지역 안에 대출을 잡아서 결국은 자금력을 조금 더 올가매다 보면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자, 지금은 이 부분을 이제 더 강력하게 세금 쪽을 잡는데, 자, 세금을 보시면 종부세, 우리가 보유세 안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을 더 증세를 하겠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자, 이게 원래 취득세는 원래 부동산은 다 평균 4.6%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 같은 경우 국가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할인을 해준 게,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1주택 해준 게,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1주택 같은 경우 최대 1.1%. 그래서 보통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1.1%였고 나머지 상업용 토지는 혜택이 없으니까 4.6%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4주택으로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혜택을 안 주고요. 4주택부터는 4.6% 취득세를 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손을 보는 게, 자, 이거 어떤 예시를 하냐면 싱가폴 예시를 드시면서, 자, 다주택도 주택 사시는 분 사세요. 대신 취득세를 12%에서 20% 사이에 거의 한 3, 4배 취득세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법안까지도 지금 계획을 한다라는 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이익에 대한 부분을 또 환수하는 이런 조치들. 거기에 가장 큰 이제 변수. 실제는 주택 투자라는 거는 내가 거주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혜택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을 벗어나려면 실거주 최소 2년은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센 이런 규제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요거 21대
국회 통과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단지 이제 세율, 실제 과연 취득세를 20%로 할 거냐? 제가 볼 땐 이거는 이렇게 높게는 못 갈 거고요. 올리는 건 분명합니다만 종부세 상향되는 거 당연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이러한 정책들에 그러면 뭐 당연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러면 결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자, 실제 지금 정부는 수요 억제, 자, 주택 투자하고 투기하지 마세요. 자꾸 사지 마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뭐 뉴스, 신문 이런 또 TV 많이 보시면 현 그 고위공무원들도 다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 빨리 팔라고 얘기하는 정도니까 이거 결국은 수요 억제 정책인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게 자, 수도권에 지금 3기 신도시 한 77만 가구 추가로 공급이 되니까 충분히 수요와 공급에서는 문제 없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다주택자 지금도 가뜩이나 주택 많이 있는 분들 자, 이제는 세금 많이 내니까 과연 이게 더 사시겠느냐, 매수하시겠느냐. 자, 이런 하나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내 집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이런 지원 활동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 제가 볼 때 이런 정책들 글쎄요. 제가 볼 때 한 50% 정도의 효과만 있지 50%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투자라고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자금이 있고 충분히 유동성이 있는 분들은 저는 투기가 아니고요. 저는 투자라고 놓고 보거든요. 이유는 같은 수익, 소득이라고 하는 수익 안에서 세금이 암만 높더라도요. 세금을 뺀 남는 순수한 자기 수익이 얼만큼 되는지를 정확히 따지시는 분 같으면요.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 대안으로 부동산만큼 세금을 다 제하고라도 투자 수익이 부동산만큼 제일 월등히 높은 상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투자 대안이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동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 투자로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는 거는 바로 이 투자, 유동성의 흐름을 좀 탈출구가 필요한 이 투자 대안들을 어떤 쪽으로 좀 빼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심사숙고하시는 부분이 나왔고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정책 포인트로 인해서 갖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겁은 먹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는 수익에 대한 결국은 내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더 창출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 현금 갖고 있는 분은 은행에서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로 갔던 분들이었는데 아시지만 지금은 거의 제로 포인트거든요. 0% 이자 가지고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이러한 투자 대안을 좀 흐름을 만들어주고 부동산 정책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 집값 안정화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저도 이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